여러분, 초인플레 공포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목표치가 2%잖아요. 그죠? 2%에서 묶어 두자. 그러면 경제도 잘 될 거다 하는 게 일반적인 물가 목표치예요. 그런데 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5.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테이퍼링 해야 된다. 이게 물가라는 게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는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일시적 아니다. 당분간 간다. 당분간 가는 거를 자칫 실수로 막지 못하면 이거 초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거대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예.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의 고집, 제롬 파월 의장의 고집을 꺾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은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는 물가 목표치 2%, 이거는 지금 5.4%가 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실업률이 완전 실업률에 완전 고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실업률이 3%에서 4% 사이에 돼 있어야 되거든요. 뭐 3.5 이러면 이제 완전 고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업률은 5.2%예요. 5.2%. 그러니까 아직 고용에 대한 어떤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좀 늦추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쐐기를 박은 거예요. 고용이 문제가 아니다. 물가가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쐐기를 박은 겁니다. 누가? 뉴욕 연방은행 총재 말입니다. 존 윌리엄스라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그야말로 올해 테이퍼링 하자. 이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물가 상승이다. 단순하게 물가를 일시적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이거 고민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고집을 완전히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테이퍼링이 시작이 올해 안에는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뭐 10월에 된다, 11월에 된다, 12월에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당장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1만 건을 기록하면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뭔가 경기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저속기화로 가고 있긴 하지만 좋아진다는 의미가 조금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물가는 이게 통제할 능력을 잃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가 테이퍼링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된다. 성장이 아직 더뎌지는 건 맞다. 성장이 더뎌지는 건 맞다. 실제 고용 인구 자체도 23만 5천 명으로 줄어드는 건 맞다. 그렇지만 고용이 줄어들었다고, 고용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물가를 가만히 두는 건 절대 아닌 것 같다. 이게 지금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신흥국들이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신흥국들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올 초에 2%였어요. 근데 5.25까지 올렸어요. 5.25까지. 이러면 3.25%를 올린 거예요. 4.25에서 또 1.1%포인트를 또 올린 거예요. 러시아도 4.25에서 7%포인트까지 올렸습니다. 그럼 이건 얼마나 올렸습니까? 적어도 2.75% 올렸나? 2.75%. 굉장히 많이 올렸죠. 터키는 17에서 19%로 2%포인트 올렸고요.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결국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긴축 발작 때 굉장히 당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긴축 발작이 일어난다고 이미 이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테이퍼링이 오면 미국의 어떤 통화 축소가 되고 통화 축소가 되면 외국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신흥국에서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엑소도스 이탈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탈하게 되면 이게 신흥국 경제는 진짜 거품이 확 꺼지듯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쑥 꺼진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나가지 마라. 내가 이자 더 줄게. 내가 이자 더 줄 테니까 나가지 마라 하고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어떤 금리 인상은 지금 집값을 잡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사심이죠.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세계적인 어떤 추세로 보면 금리 인상을 안 하고는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훅 빠져나가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을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요. 여러분 보세요. 브라질은 3.25%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기 러시아는 2.75% 올렸나? 2.75%. 2.75%나 올렸어요. 굉장히 많이 올린 겁니다. 우리도 금리 인상은 지금 큰 흐름의 줄기로 보면요. 금리 인상으로 가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책 그 어떤 때보다 필요하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